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저의 전공인 적천수 천미를 원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21번 신상이니까 20장이 군상이었어요. 사례명조가 간단하게 뭐 2개라 좀 짧게 했고요. 신상은 하나, 둘, 셋, 4개군요. 네,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사례명조 4개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원문이에요. 신은 불가과야라. 신은 불가과야라. 자, 여기서 일단 신이란 무엇이냐 하면, 유백원 주에서도 얘기했듯이 간목이라면 신이 되고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그렇죠. 경금이 예를 들어서 군이 되는 거예요. 군이 되는데 이런 경우인데 신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이 쇠할 거예요. 쇠하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땐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호자가 또 분명히 이렇게 종결사가 앞에 끌고 나오면 전치사화해서 이 뒤에 거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뒤에 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강조하냐? 덜어낸다. 아래 것을 덜어내서 익상, 위에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백원 주에도 보면 일주위 신이라는 거예요. 일주가 신이 돼요. 그 이유는 목이에요. 관성이 위 군이 되는 거죠.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갑을일주가 만반개목. 자, 그걸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바로 임시주가 나오는 거예요. 임시주도 역시 원문과 유백원 주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원문이라는 건 명나라 시대에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참 체계적으로 원문만 제시했는데 원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증주가 나와갖고 기가 막힌 적천수의 하나의 맥을 정리를 하신 거죠. 더군다나 사례명조를 정확하게 넣으셔갖고요. 만드신 거예요. 물론 심여첨 선생 같은 경우는 사례명조를 넣긴 넣는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넣고 몇 개 안 되죠. 68개인가요? 86개인가 그래요. 적천수는요. 자, 적천수란다. 자평진전은요. 적천수는 512, 적천수 천면 512, 적천수 징의는 513개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적천수 천미에서는. 자, 임시왈 했어요. 이건 왜 임시왈이라고 그랬다고요? 원수산 씨가 이 책을 옮겨서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은 적천수 징의로 천미로 돼 있으면서 원수산 씨가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임시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 불과, 과. 지나치면 안 된다. 신은. 그래서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화해서 이 신이 과한 것을 화해서 덕으로 삼는다. 이 덕으로 삼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목과 금의 싸움에서 인군이 약하니까 이것이 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를 낀 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거의 신은 순해지고 인구는 편해진다. 자, 보세요. 만약 갑을일주가 만국에 모두 목으로 돼 있어요. 사례명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국내에 하나 둘의 금기가 있다면 신이 성하고 군이 쇠함이 아주 극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금문에서 금문으로 와서 제신 이 간목을 제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쇠한 세력에서 저 대운이 위령
위협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항상 윗대가리한테 대들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이 그 뜻이 있으니,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거느리고 들어와야 되냐, 화지토운, 화기운이 낀 토운으로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화를 보면 서로 상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예요? 이 신하의 마음이 순해지는 것이요. 금이 토를 만나면 득익, 이익이 되니까요. 토생금하니까 군심이 안 편안해질 것이다. 임금의 마음이요. 만약 수목이 병왕하게 된다면, 그리고 불연 화토를 만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존 남는다는 거예요. 군지자. 자, 군지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수가 되는 거죠. 금생수를 한다는 거예요. 군지자가 되니, 일로 행 수목지운으로 가면 역시 뭐예요? 임금이 편해진다라는 건, 이런 거야말로 이제 전격으로 흐르는 거예요. 전격으로 흘러요. 인군을 쓸 수가 없어요. 임금이 힘이 약해서. 그러면 화 아니면 수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격이다. 왜? 목이 와가니까요. 금이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 명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임금이 편안한데 마음은 성치 않죠. 종으로 가니까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목화가 병왕하다, 즉 어떻게 되냐, 순신, 마땅히 순하게 신하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일로 행 화운으로 간다면 역시 임금이 편안하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죠. 왜? 화극금으로 하니까 임금은 결국은 저 뒷방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소위 신하가 성해지니까 성질이 순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으로 물러나는 거죠. 군이 쇠하니까 인자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양보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위가 편안하면 아래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토금을 쓰겠다라고 하면 격지. 이거 불난집에 이제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상전하. 자,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요거 안전이죠. 안전.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 비자가 영어식으로 해서 동사로서 not가 맨 앞에 오죠. 부정어가 영어에서. 그래서 중국어가 이렇게 문법상으로 영어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중국 놈들이, 놈들은 아니고요. 일단 영어를 동양 3국 중에서 제일 잘하죠. 제일 잘합니다. 문법이 비슷해서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녹곡격이에요. 이게 임금이 여기 있는데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목체 금토 용조에서 금 불영하니까 저거 못 쓰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을 쓸 거냐 말 거냐 라고 한다면 갈등 때리면, 뭘 찾아보면 된다? 어디서 찾으면 된다? 이 토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금 못 쓸까 걱정하시는 분은 프로그램에서 이거 찾아 들어오면 금불영이라고 딱 나오더라. 그러면 임선생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임선생도 못 쓴다고 하니까요. 못 쓴다고 하거든요. 자, 갑인이론이 연월개인이라고 해서 이거 각주 처리한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찝찝하니까 제가 각주 처리를 했겠죠. 이거 징의에서 연월개인이라고, 여기는 연월개인인데 징의에서는 갑원이론이 연일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천미가 오라요. 왜? 그 이유가 갑인일주에서 연과 월이죠. 그러면 연일이 아니라 연월이죠. 그래서 천미가 맞습니다. 만반개목 해서 시상 경금이 뿌리가 없으니 신이 성하고 군이 쇠극한 것이다. 그러니 반가운 것은 옷이로서 유통목성, 목생화한다는 거죠.
목체 금토용에서 금을 못 쓰니까 토하고 화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대운은. 네. 경신대운 되면 큰일 납니다. 이 사주는. 네. 왜냐면 죽어 있던 뒷방에서 있던 너희네가 살아 돌아오니까 이때 되면 난리가 나죠. 자리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귀 옷이 유통목성하죠. 그래서 즉 무토는 약하지만 유근화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식이에요. 근데 이 징의에서는 즉 무토는 약하면서 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유근이라고 했을까요? 무근과 유근의 차이지만, 이게 여기에 인목 속에 무토가 전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오화가 인성이 살려주죠. 그래서 역시 천미가 맞는 소리고요. 유근이지 무근이 아니에요. 신심순이라 신하의 마음이 순해지는 것이니 우봉 병진정사 무호기미가 돼서 요거 싹 빼놓죠. 그래서 토지화 토를 토를 거느린 화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좋네요. 생화불패해서 신하는 순하고 인구는 편안하다. 조등과갑해서 사지시랑이라 경신운에 불록용신 신화를 쓰지 못하니까 불록되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경인이라고 돼 있어요. 경인대운이라는 건 눈에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경인대운이라고 했어요. 불록용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경인대운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 갑인운이 벌써 오고 있는데요. 인운은 벌써 여기 와 있는데요. 12번째 와서 다시 돌아와야 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징의가 실수를 많이 했죠. 근데 징의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우선 이 명제 설명에서 징의가 세 군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 인월의 간목일주다. 인월의 간목은 철저님도 어지간하면 한목 향양을 따른다. 그러나 이 명제는 인년의 갑인월에 갑인일주로 시지의 오화가 용신이 되면 확실하다. 그렇다면 시간의 경금은 병이 되는 오행이다. 대운에서 자칫 이 오행을 살리는 대운이 들어오면 쇠자 충왕 왕자 발휘될 것이다. 이 명주 역시 경신운에 경신은 불록용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록이 되었다라고 해서 무게중심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목오행이 강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각하는 금토용조를 찾으니 금오행은 불능하여 불용하고 다시 토화용조를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몇 번이라고요? 한번 봅시다. 393번이네요. 이거 이걸 올려야죠. 사람명조 393번. 네. 진대운만 빼고 참 사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 경신대운 되면 저 경금이 살아나니까 뒷방으로 물러나 있던 임금께서 내 자리 내놔라 라고 오니까 아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또 목이에요. 목은 목인데 이건 양인격이죠. 양인격. 그러니 인월보다 더 강하다는 걸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데다 이게 목체에서 금토용조에서 불용해요, 아예. 그럼 이건 종안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종안격. 종안격이죠. 갑인이론이 연월 개묘 이렇게 개묘가 되고 우투 을개 그렇죠. 못 된다. 곧 남방 좋더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요? 목지 그는 고군이 되는데 그건 그런 거 저런 거 할 거 없이 이건 뭐예요? 생금지토
금을 생할 수 없다. 이 신금을 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로 신금이 군인데 무능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전 군지자 군의 자식인 계수요.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계수로서 용신을 쓰니 운이 갑인 개축 유서 풍령이라. 이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임자신의 명리양우라. 아주 넉넉하고요. 또 이렇게 나오죠. 일교 경술 대운되면 토금 병왕에서 불능용신 능이 뭐죠? 신하를 허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낙지 일을 저질러서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뭐 그걸로 끝일까요? 한번 봅시다. 범사낙지. 파극 극자희망. 아이고 또 자식까지 죽였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대운에 본인도 죽게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종간격이라 할 수 있다. 태어난 시간 빼고 연월일시 3주가 동심이 되었으니 이 강황한 세력을 거스르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맞아요. 중화용신이란 바로 이 사주의 평화를 위해서 대세를 따르는 것까지도 중화를 알 수 있다. 중화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무게중심력론은 똑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목체요. 오늘 무기체가 2개예요. 4번이요. 394번. 여기까지 지금 와 있지만 이 나이는 죽었죠. 이 경술대운에 끝난 것이죠. 이건 다 좋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경술대운에 끝이 나죠. 신의 대운은 그래도 넘길 수 있죠. 해수가 묘목으로다가 해묘 목국을 하니 괜찮죠. 자, 이제 화체예요. 화체가 됐습니다. 이건 양인격이에요. 그 이후 무토일주지만 무토의 화가 이제 인성이 아니라 양인격이죠. 그러나 저러나 무어 갑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화세로 몰리는 거죠. 화체 수금용조에서 또 불용하니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 그 다음에 토를 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화운에서 여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올 거예요. 왜? 들어와서 녹을 때 녹을 망정 금운은 이 화운을 그렇게 거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화의 중심 오행인 이 거역하는 계수대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 양인격으로 따지면 이 사주가 여기서 제일 좋은 격이 나와야 돼요. 임수, 편관력.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격용신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렇죠. 자, 차는 삼봉무호를 3개를 만났어요. 시에 살은 비록 좌록을 하고 있어요. 살이 갑인으로 해서. 그러나 국중에는 수가 없어요. 이게 본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화토 조열해서 신이 성하고 군을 쇠했다. 또한 인호 공회를 하니 어떻게 해요? 목종 화세라. 목은 화세를 쫓아간다. 오로지 돌려서 생하는 것은 뭐예요? 일주를 생하니 군운이 비록 중하더라도 인군의 은혜가 비록 중하더라도 인근이 되죠. 그래도 일주지양은 뭐냐? 반대로 간목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임금 생각을 하질 않아요. 뭐토록 하냐 이거예요. 고로 운에는 서방 금지라 공명은 혁혁해요. 왜? 그 이유가 화세는 금운이 들어와도 그렇게 나쁘질 않다. 왜냐면 재성운이니까요. 심중사정. 그러니 재성운이니까 결국은 사사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구는지염, 인군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수왕할 때 또한 불능, 존군지자, 뭐예요?
임금의 자식을 남을 존재할 수가 없다. 임금의 자식은 누구예요? 임금이 일주가 무토니까 이게 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은 뭐예요? 화죠. 그러니까 왕한 계수나 왕한 수운이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임금의 자식이 오히려 반대를 하죠. 튀죠. 격발하죠. 그래서 군의 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원악직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운봉 수왕할 때가 언제요? 가장 왕할 때가 이때죠. 뭐 개해. 그래서 그때 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왕은 때죠. 개수가 되는 것이죠. 인해 한몫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인호화국을 이미 이루기 때문에 해수가 가서 오히려 화를 건드려 주는 거죠. 쓸데없이 건드리는 거죠. 자, 중원격이에요. 그것도 이것도 시간의 갑인시는 병오행이었다. 오히려 인호화국을 이뤄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간의 외로운 간목은 따라갈 곳이 없어서 고립무원이 된 형국이다. 개의 대운을 맞이하여 이렇게 됐을 것이다. 불능존 권지자 귀원악재 무게중심론으로도 오행체형론의 화체 수금용조인데 수금오행이 전무하여 불용하고 종주오행인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오행 중 목화오행으로 용의신을 잡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금오행은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임술대운까지는 종주오행인 화오행을 거역하지 않는 대운이라 무난했겠지만 개해대운에 화세를 거역하는 수오행이 들어온 이유로 귀원악직된 명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거예요. 볼까요? 395. 하지 않네요. 임술대운이 들어와서 이건 괜찮아요. 여기는요. 근데 개해운에 끝났죠. 용신을 잡아놓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용신이 저기는 화체 수금용조 불가해서 목용신으로 잡아놨어요. 목용신으로 잡아놨는데도 이런 운이 좋다고 안 나오네요. 일단 수루는 괜찮습니다.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화세가 강하니까요. 근데 개에 대운되면 아마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사주인데요. 이게 편제격이네요. 이거는 수체 토화용조예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쓰죠. 그 이유가 토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가 채면 우선 토부터 찾아요. 그 다음에 화를 찾고요. 마지막으로 목까지 찾아야 돼요. 목국 토올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왕할 땐 목도 플러스 한신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기유일원의 생어 중동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편제격이죠. 편제에서 여기 지금 뭐예요? 식신이 있어서 지지 이렇게 월지에만 순수하게 용신으로 잡혀 있을 때 여기도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식신 생제를 해서 엄청 강하구나. 그런데다가 사유축 사유금극을 이루어서 이 수기운을 더 강하게 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재성이.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운은 그렇게 나쁘게 흐르지 않네요. 요 경진대운 빼고는요. 자, 그래서 갑인은 관생좌인, 관이 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좌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재성이 당령해서 제왕생관한다. 관을 생한다는 뜻이에요. 시봉, 인수하고 그래서 차는 위 군과 신이 둘 다 성하다라는 거예요. 인목도 괜찮잖아요. 이게 군이거든요. 이게 신이고요. 그래서 갱묘 더욱 좋은 것은 월간 병화가 일투 하나 투출해서 어떻게 좋다? 한목 한토 향양하고 있다. 주체가 뭐예요? 기토니까 한토 향양하고 있다. 돌아서 생해서 일주를 생하니 목생화 화생토를 하고 있죠. 군은 중의
임금의 은혜가 아주 두텁다라는 거예요. 조등과갑해서 한한 명거하고 연 좌하 유금하니 무슨 인연이에요? 이게 식신이 깔고 앉았는데 지지에서 사실을 얻어서 금국을 이룬다는 거죠. 더욱 그래서 화생지 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금이지 금이 또 보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수양지 수가 길러내고요. 이 일주의 역량이 조기 극재 재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인데 화부터 쓰는다라고 했어요. 화용신. 이건 프로그램에서 화용신으로 돼 있길래 저도 화용신이지 토도 충분히 목생화 화생토로 충분하다. 재성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관이 중하고 재성도 있고 해도 망군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 극제해서 이걸로 끝내고 이유가 만약 뭐가 된다? 관으로서 중이 재성을 중이 여긴다면 어떻게 된다? 망군 그러니까 군은 임금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격에 관을 너무 지나치게 탐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수체니까 할 수 없이 목까지는 용신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운이 좋고요. 경진대운 안 좋고요. 이 지지로 사오화는 그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사화가 들어와서 조금 좀 불편하게 하겠는데요. 신금이 또 용신 병화를 또 합하고요. 어떤 경진대운 들어오면 그래도 이 경금은 병화가 막아줘요. 간목을 막아주니까 자진수국을 하는 게 좀 껄끄럽죠. 경진대운이 좀 안 좋고요. 신사도 안 좋아요. 근데 이모대운은 또 이제 이 자수를 좀 들어와서 자수한테 당하죠. 당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호 화군 권리로 해서요. 일일이 대우는 따질 건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월지 재성인 자수를 식신이 시지 사화와 공합해서 살려주고 있는데 월간의 친어머니인 병화가 연주의 갑인년의 도움을 받아 자식인 일간 기토를 살리고 있다. 중화용신격으로는 관인상생격이에요. 이 명절은 무게중심 오행체육론으로 확인해 보면 수가 4.1, 금이 3.6이에요. 종주오행인 미달종주오행이나 도와주는 금오행이 있어 수체 토화용조가 되었다. 화오행을 용시로 하고 목오행을 시시로 하는 명조가 되었다. 철조님이 하신 고로 위, 기, 관이 중재. 관이 재성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 망군은이라고 해서 임금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구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조금은 이걸 해석하면서 해석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관이 재성을 중히 여기면, 관이 재성을 중히 여긴다? 그러면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운이라 임금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인데 이 뜻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목화운으로 흘러 호운이 됐다라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석을 하니까요. 396이에요. 관성이 왜 재성을 중히 여기는 것을 왜 임금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관성은 재성을 기다려요. 그 이유? 상신이니까요. 396번인가요? 아까 5번 했나요? 네, 이 진토대운만 빼고 다 좋다고 하지만 사운도 용신으로 잡고 있어서 괜찮고요. 갑은까지 이 사주는 좋습니다. 갑은까지.
신금 되면, 신사대원 되면 아마 신금이 병신합을 하고 해서 좀 주춤할 거예요. 진대원 지금 들어와 있네요. 48. 제일 안 좋을 때죠, 지금. 예. 좋지 않습니다. 진토가 들어와서 자진수국을 하고 진유합을 하고 해서 오히려 수와 금의 기운을 더 돋아주니까 이 경진대운이 최고 안 좋죠. 네, 진토대운이 제일 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신상, 적천수 천미 신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